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항분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일부러 영상을 짧게 끊으면서 완전 핵심 내용만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이항분포 하면 어떤 시행을 떠올리라고 했죠? 맞아요. 독립시행을 떠올리시라고 했고, 거꾸로 독립시행하면 이제부터 이항분포를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독립시행을 하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다면 그 확률 변수 x는 무조건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그때 전체 시행일수 n을 앞에다 쓰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뒤에다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러한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교과서 예시를 따라서 예시를 먼저 하나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 p를 따를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x가 만약에 3, p라는 걸 따른다고 한다면, 즉 전체 시행의 수 n이 3이라는 거죠. 세 번만 시행하는 시행에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는 겁니다. 이때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자, 요렇게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요 앞에는 3시 0이 생략되어 있을 거고 P가 0인 것도 생략되어 있을 거고 Q가 3인 거. 요 앞부분이 1로 처리되면서 Q의 세제곱만 남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게 3시 1에 P 하나, Q 두 개인 것이죠. 그다음 요것도 3시 2에 P 두 개, Q 하나. 그다음 요것도 3시 3에 P 세 개, Q 0개. 요거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남은 것만 정리한 게 요 표를 정확하게 채울 거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 이미 배웠죠. 이항분포는 정확하게 이산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평균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각각의 확률 변수랑 그때그때 확률을 싹 다 곱해가지고 싹 더해서 구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싹 곱해서 더하는 시행을 했더니 Q 더하기 P는 1이기 때문에 요걸 1 처리를 하면 결국 남는 건 3P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어떻게 구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분산, 쌤이 조금 더 쉽게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서 구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x의 제곱을 생각합니다. 0, 1, 4, 9.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요렇게 곱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싹 다 더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곱한 거에서요. 우리가 아까 구한 요거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3PQ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거기에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지금 3개짜리 하는 것도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4개, 5개, 6개, 10개, 막 이런 거, 막 100번 이러면 선생님, 이거 언제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구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항분포 bn, b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음이 알려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 시그마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증명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를 때 이 x, 다시 말하면 평균은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분산은요. 이거 두 개에다가 일어날 확률이 p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p인 거 아시죠? 그거까지 곱하면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그대로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기를 보시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요거를 따를 때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36이랑 3분의 1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약분하면 요렇게. 요게 평균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36이랑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였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인 거 아시죠? 네,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거 두 개 곱한 게 24였으니까 24 곱하기 3분의 1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분하면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면 저 8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이 루트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요렇게 두 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한번 해결해 보고요. 오늘은 마지막 내용을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의 그래프의 성질인데요. 이항분포 B의 n, P에서 n의 값이 커질 때 확률분포의 그래프는 대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알아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분수 x라 하면, 즉 1에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 아시죠? 그리고 총 n번 던지니까 이거는 b n, 6분의 1을 따르는 이항분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되시죠? 요 식의 n 자리에 총 몇 번인지에 10번, 25번, 50번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각각 확률을 구해서 표와 그래프로 나타낸 게 여기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10번일 땐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졌다가 점점 덜 뾰족하죠. 네, 점점 덜 뾰족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이 뾰족한 그래프에서 마지막으로 점점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행 횟수가 많아지니까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는 평균 횟수도 커져서 평균 횟수도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항분포 Bn, P의 그래프는 n의 값이 커질수록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지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두고 갈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갈 건데요. 큰 수의 법칙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할 때, 지금 1의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인 거 아시죠? 근데 그거의 상대도수 n분의 x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n번을 시행을 했을 때 몇 번이 나오는가, 즉 x번이 나오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항상 같다는 보장 있을까요? 즉 주사위를 6번 던지면 늘 한 번 1의 눈이 나올까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은 사실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학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X가 이항분포 요거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상대 도수,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0.1보다 작을 확률, 즉 아무거나 작은 숫자를 하나 정한 거거든요. 이거 0.1 말고 0.01이나 0.00001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작은 숫자보다도 더 작아질 확률, 다시 말하면 이 둘의 차이가 매우 적어질 확률, 즉 이거 두 개가 거의 같아질 확률을 구해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매우 작은 수보다도 더 작을 확률을 구해보자. 이게 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는 이거가 거의 1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다시 계산을 해 보면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한다기보단 내용을 한번 봐 두셨으면 좋겠는데, n이 10일 때 저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면 5호라 0.6137, n이 25일 때 계산을 해 보면 5호라 0.8279, n이 50일 때 저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면 0.9455. 다시 말하면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고 있고요. 그 값이 점점 어디에 수렴하고 있어요? 맞아요. 1에 수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이상에서 n의 값이 커질 때 요 확률은,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매우 작은 수보다도 더 작을 확률은, 즉 이 둘의 차이가 거의 없을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거의 같아질 확률은 1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실은 0.1을 0.01, 0.001과 같이 의미의 작은 양수로 바꿔도 당연히 성립하고요. 일반적으로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며 이것을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즉 n번 중에 X번 일어나는 거니까 n번 중에 X번, 요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양수 H를 택하더라도 N,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그게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즉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 거의 같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처음 알아낸 수학자는요, 야곱 베르눈이라는 수학자이고요. 이 사람은 스위스의 수학자이고, 이게 생전에 정리된 게 아니라 사후에 발행된 추측술이라는 책에서 큰 수의 법칙이 소개되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 연구 결과를 잘 모아놓은 것이 사후에 출판되었던 것 너무 신기하고요. 시행 횟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충분히 클 때 이 충분히 크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교과서에서는 보통 NP 두 개 곱한 게 5 이상일 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n이 보통 30 이상이면 보통 충분히 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n이 50 이상이면 진짜 거의 막 1에 가까워지니까요. 어쨌든 수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상대 도수는 통계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큰 수의 법칙에 의하여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더 있는 것은 아니에요. 됐죠? 다음 시간에는 정규 분포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